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널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슬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 대비 잘하고 계시죠?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계시고 또 인적성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 인적성 같은 경우에 서류 발표가 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시험이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텐데 유진 씨가 또 인적성 합격 팁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합격 팁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정말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적성은 지원자와 기업이 잘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검사 결과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패턴을 익히고 많이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겠지만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본성을 숨기게 된다면 신뢰도가 낮아져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 씨의 합격 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또 이외에도 알찬 취업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토털 파이널 컨설팅인 만큼 이 세 분을 다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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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의 쌤들과 함께하겠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 상반기 공채에서 성공 취업의 기적을 써 내려갈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최원태 취업준비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태 씨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컨설팅을 세 분의 쌤들이 다 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인데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아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음부터 여기 센 분들 안 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취업에 성공을 해서 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합격을 해서 네, 합격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보기 꼴 보기 싫다는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다 그렇게 들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따끔했던 지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모든 쌤들이 말하셨던 제가 공학도로서의 모습을 뭐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좀 뜨끔했고요. 앞으로는 준비를 잘 해서 제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면접 날이었나요? 그때 원태 씨가 모의 면접을 하고 나서 약간 그날 좀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지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 한동안 떠나질 못했어요. 그렇게 마음 정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스스로 복귀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다 내게 되는 거니까 네. 오늘도 또 그렇게 복귀할 게 많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저희가 토탈 컨설팅을 하고 혼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궁금한 거 다 해결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떨어졌나 시즌5 마지막 주인공이죠. 최원태 취준생들의 다양한 이력들을 저희가 세 분의 쌤들과 살펴봤는데 네. 원태 씨의 강점은 무엇일지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로 스펙 점검을 해주신 진원 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스펙도 저희가 받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봤는데 지금 바로 3월이기도 하고 사실 스펙을 지금 쌓기에는 지금 이분은 실행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꿀 수 없는 부분에서의 개선보다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의 개선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말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면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강점은 어쨌든 기사 자격증이 2개나 있고 관련 전공을 이제 해왔고 또 이제 인턴도 준비됐단 말이죠. 그 정도면은 이제 스펙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개선이 가능한 점이 강점이 아닌가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혁 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강원대학교가 좋습니다. 학교가 지방 국립대 강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어제 뭐 대기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선배들은 뭐 취업이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좀 불안해하던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방 국립대로서 본인이 현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면접장에 가면은 그 면접관들이 선호하는 그래도 이력이에요. 국립대면 물론 국립대 안에서도 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걸 차등을 두고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뭐 지방대 졸업자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도 이제 건축공학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딱 건설 쪽으로 한정이 돼서 면접 기회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오지 않을 그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날 원태 씨의 멘탈을 털털 털어주셨던 태석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할 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뜨끔했어요. 예, 저도 뭐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예, 다른 거 구내 식당에서 봅시다. 아, 예, 그렇습니다. 원태 씨는 총알이 많아요. 괜찮은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준하고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알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학생들은 나 이만큼 공부했어 만을 가지고 공략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만을 가지고 공략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태 씨는 전공도 그쪽 분야이고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관련된 곳에서 인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총알을 잘 쏜다면 그러면 굉장히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것,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공부와 그리고 경험 이것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이고 어떻게 면접에서 할 것인가 what보다는 how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스펙이나 경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하고 학교의 메리트도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원태 씨의 약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민혁 선생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지원을 많이 했었나요? 지난 하반기 때? 총 20군데 좀 덜 했습니다. 그게 아마 큰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원 쌤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속도를 붙여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뭐 저희 강사들이야 우리가 쓸 거 아니거든요. 자소서를.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스피드를 좀 올리는 게 그게 아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공채까지 한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냥 공채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뭐 그 다른 그 시즌에도 뭐 4월, 5월에도 꾸준히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마도 어렵겠지만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원 횟수 자체를 조금 네. 늘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태성 쌤은 어떤 게 좀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아까 제가 총알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총알이 많고 그 총을 쏘는데 가늠새가 없는 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소서를 보든 면접을 할 때도 보면 이야기거리는 많아요. 소재는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하다 보니. 왜냐하면 면접 준비 자료를 보다 보면 이 친구 이렇게 대답하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답변 미리 써놨던 거 있죠. 네. 그런데 실제 질문하고 답을 들 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시작할 때쯤에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거를 준비한 거를 얘기하면 너무 외운 듯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고 갑자기 또 새로운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막 그때서부터 막 잡아 끌어서 엮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황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작업을 좀 더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을 좀 믿어라. 괜찮다. 본인이 준비한 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원 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저도 두 분 다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어저께 이제 민혁 쌤이 방송하셨는데 제가 저기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부였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갖고 있는 거에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의미를 잘만 부여하면은 그게 살아날 수가 있는데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잘 안 했던 느낌이에요. 그 의미 부여란 게 뭐냐면 결국 회사하고의 나하고의 연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본인 탐구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여행도 갔다 와서 느낀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1년 동안 갔다 와서 얼마나 사실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죠.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제 시공 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연결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쌤들이 장점과 약점을 짚어주셨는데 원태 씨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왜 내가 취업 시장에서 어떤 점이 약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나요? 세 분 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경험에 대한 그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에 대한 정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리를 저 혼자 그래서 어저께 골똘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자소서에도 못 살리고 면접에서도 못 말했던 것 같습니다. 민혁 쌤, 이게 경험에 대한 정리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좀 왜 웃으시죠? 아니요, 나 말씀드리려고 그래. 이게 경험에 대한 정리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구체적으로 항상 수치도 좀 이끌어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건 저는 핑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험을 이제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이랑 직무랑 연관이 안 되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는데 공학도한테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강조드린 전공에 있어서 내가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느꼈던 전공 관련된 어떤 한계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자격증 취득 이런 것만 어필해도 되고 저는 그건 자소서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제가 아까 약간 미소를 띈 이유는 제가 면접편은 못 봤습니다. 사실 태성 선생님 방송은 못 봤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부터 대화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은 후배 같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학생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현장에 과연 파견을 보냈을 때 그 관련 인력들과 잘 유기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약간은 들거든요. 본인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살짝 제가 말할 때 항상 말할 때 생각이 많아가지고 말하면서도 좀 그 말도 좀 더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띄워놨더니 갑자기 찬물 한 바가지 그냥.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선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거절을 잘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친구나 뭐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인데 업무를 수행할 때 측면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강원 분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네. 원래 고향은 경기권에서 네. 고등학교 때 계속 거기서 나고 자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아마 파고 들 거예요, 면접관들이. 실제로 현장 쪽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할 거죠. 예, 저는 좋아합니다. 타지 생활. 아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네. 그 여행 가는 거하고 근무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아, 근데 7개월 동안 인턴 했을 때도 아니야, 원태야. 네. 그건 한번 잘. 그러니까 그런 게 학생 같단 말이야.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선배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꼭 자소서에 어떤 경험 써야지라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엔지니어링 현직자들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지원서를 100개 넘게 지원해서 CJ건설에 입사한 현직자인데도 벌써 좀 이직 고민을 하기도 하고 전국에 그러니까 발령이 그 다음 주에 바로는 안 돼요. 그냥 네. 한 2달, 3달 계속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이남규 뭐 어디 부산으로 출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주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신뢰를 우리 원태 학생이 면접장 가서 충분히 좀 줄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태성 쌤이 말씀해주셨던 그 본인에 대한 확신이 좀 낮다 이런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은 이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건드리고 다 말을 해야지 이래야지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걸 놓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놓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생각이 자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자꾸 흐려지기도 하고 다른 데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져.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장으로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원태 씨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문장으로 답변을 좀 적어 놓을 필요 있어. 그리고 나서 외우지 말고 외우지 않은 거 얘기할 때도 외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한 질문에 대해서 키워드 딱 3개만 정해가지고 그거 정도만 분명히 말해야지. 딴 거 생각이 끼어들려고 하면은 자꾸 밀어내고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3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말하고 끝내야지.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면접을 집중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는 면접은 아무리 이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도 합격하기 힘들어요. 실전이거든요. 닥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저를 보고서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했죠. 무섭다고. 보기와는 다르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웃어요? 원래 그래요, 저. 그런데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이런 상황에 노출이 돼야지만 발전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아까 물어보니까 헤드헌터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가십시오, 무조건. 그게 일단 합격하고 나서 결정하세요. 내가 갈 회사인지 안 갈 회사인지. 일단 그런 실전 면접 상황에 노출돼서 떨리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키워드 정리해서 자꾸 노출시켜라.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는 좀 대화를 해봤어요? 지방 근무나 어떤 지역에서 벗어나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진 않으십니까? 걱정하지는?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집에 안 있었어가지고 부모님 저는 군대 갈 때도 신경 안 쓰셨고 부모님이 저는 원래 타지 생활을 원래 학교에 있을 때도 잘 돌아다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가 없으셔서 제가 아니 제 주변의 건축공학과 학생들을 보면 입사를 하고 2주 있다가 중동에 간다라든지 여기 회사 근처에 또 대림 있잖아요. 한참 이제 플랜트 쪽 활발할 때 바로 쿠웨이트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빨리 자기가 가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반대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확실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진원 쌤은 조금 스펙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펙적으로 보완하거나 좀 이런 약점을 극복할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3월이면 바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시기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한 20군데 미만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다 시공 순위에서 한 2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을 지원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스펙적으로 올리기에는 기사 자격증 따는 것도 이번 상반기엔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기사 시험 자체가 발표가 5월 이후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이가 29인 상황을 가정하면 무조건 이번 상반기 안에 좀 가야 될 것 같고, 가려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대를 넘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설사는 줄 서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시공 수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대 정도 또는 80대 정도까지 늘려서 다 지원을 한다. 지금보다 4배 이상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많이 뽑지는 않긴 한데 뭐 한전이라든지 LH공사, SH공사, 허그 이런 데들은 채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 본인이 인적성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저번에 보니까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준비가 좀 됐다고 한다면 같이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스펙 쌓기보다는 빨리 지원을 해서 100군데 가까이 지원을 본인이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것만 해도 상반기 때 되게 벅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아까 민혁 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자기소개서 쓰면은 면접 기회가 거진 안 주어질 것 같고, 면접 때는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아마 평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자기소개서 보면 자기소개서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 스펙 때문에 뽑힌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에서는 분명 감점이 있었을 텐데 한번 뭐 기사도 2개 있고 하니까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자기소개서하고 별다를 게 없구나, 탈락라고 이제 결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무조건 바꾸셔야 되고, 면접 때도 소위 자기소개서에서 확인 사살 받지 않도록 정말 그 하드 스킬들 잘 넣어서 직무 연관성 잘 넣어서 준비를 좀 하면 면접에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에 공백기가 긴 거예요, 그럼 29이면? 아니, 공백기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휴학을 하고서 다녀왔구나. 인턴을 하고 세계일주 다녀온 게 그게 2년이었습니다. 야,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면접 때 가서 아마 요새 공대분들이 나이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빠르면 25, 6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29살인 지원자를 뽑아야 될까, 아마 면접관이 그런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공학도로서 계속 어필도 해야 되고 전문성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요. 면접관이 최현태 학생한테 완전 빠져들어서 아 얘가 실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 투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죠. 예, 그게 분명히 공격 포인트는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현장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나왔던 친구들은 또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다양한 사람들, 정말 그 윽박 지르듯이 달려드는 사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극복해 나갔는지 이것을 내가 휴학한 기간 동안에 경험 사례를 잘 뽑아낸다면 오히려 공격은 분명히 받을 건데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좋은 미끼를 던지는 거지. 이 친구는 왜 2년 동안 쉬었어? 왜 나이가 이렇게 많아?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할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미끼를 잘 던지고 나는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비를 잘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택 씨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견, 중소기업까지 넓게 봐라라고 진원 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직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지원할 기업에 대한 생각은 바뀌셨나요? 예,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건설사들 채용이 하반기보다 많이 적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설 관리랑 부동산 개발 쪽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진원 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괜찮나요? 네, 방향은 괜찮아요. 건축공학과 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진로가 일단 시공 건설사, 그래서 건설 순위 위주로 지원하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시설 관리라든지 뭐 삼성전자 DS 부문도 건축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기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그래서 대형 건설사는 지금 이제 본인 말고도 정말 초고 스펙의 지원자들도 건설사만 지원하면 안 돼요. 대기업만.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림 산업도 지금 플랜트가 되게 안 좋아서 사옥을 이전한다고 아까 전에 뉴스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사옥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송도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장소 이제 사옥을 축소하겠다. 네. 그다음 계속 이제 안에서는 무급휴직이라든지 또는 희망퇴직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실정이 좋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때 지금 신입을 이제 채용을 많이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되게 부정적이죠. 분명히 채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기업을 노리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그 밑에까지 같이 지원을 하되 시공 순위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시설 관리 또는 인프라 기술 쪽도 넓혀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 근데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본인이 정말 준비하고 노력했던 이제 시공 관리에 대해서도 딱 뭔가 직무 관련 연관성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직무까지 본인이 다 이해하고 쓸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한번 나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쨌든 한 80대 중견기업 건설사까지 지원을 한번 하는 게 1순위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인적성이라든지 NCS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한전이라든지 LH공사, SH공사 그리고 시설 관리는 어차피 많이 안 나와요. 기업들 중에서 정말 이제 그 부동산 자산을 갖추고 있으면서 안에 시설 관리하는 직무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순위 정도로 해서 좀 본인이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계속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결국 타임 매니지먼트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결국 이분은 되게 소프트한 스킬들, 인상도 되게 좋고 말도 이제 되게 친화력 있게 잘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또는 시간 관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이런 데서 분명히 태클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뭐 면접 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취업 준비할 때부터 본인이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내가 이제 우선순위 맞춰가지고 목표 관리하는 게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면접 준비한다고 딱 그게 바뀌진 않거든요. 네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겠다, 목표를 관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오히려 면접 준비를 그냥 평소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태성 쌤도 추천해 주실 만한 기업이나 직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그 진원 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급순위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1위에서부터 몇백 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고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괜찮으냐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취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헤드헌팅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입사를 시킨 그 3대 그 건설사에 입사를 시킨 사람들 중에 뭐 5위권, 10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입사시킨 것뿐만 아니라 90위권, 80위권 이런 친구들도 이쪽 5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에 입사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직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 알겠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어디 가서 어떤 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급격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급순위 상관없이 저 멀리서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백기가 2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서부터 여기까지 한 20위까지만 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그 종적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직의 기회 이런 것을 같이 노려보는 것 이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혁 쌤도 어떤 직무나 그러니까 이런 게 공대생들 전공 중에서 건축공학은 비교적 본인의 그 로드맵이 커리어가 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계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자동차 분야로 갈지 반도체로 갈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쓸 수가 있는데 건축공학은 비교적 지금 두 분 쌤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처음 구직 활동할 때야 욕심 날 수 있죠. 뭐 3대 뭐 GS건설, 삼성물산 여기만 내가 쓰겠다. 근데 그 매운맛을 이제 봤으니까 지난 하반기 때 그냥 로드맵대로 뭐 100위권이든 50위권이든 일단 건축공학 전공자를 선발하는 회사는 지원을 일단 하는 게 맞고요. 작년 상반기에 제 주변에 학생 한 명이 이제 포스코 건설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최종 한 40명 정도를 뽑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최현태 학생과 비슷한 전공인 토목 건축공학 전공자가 한 15명 남짓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명 중에 한 40% 정도가 본인 전공으로 이제 뽑혔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반면에 같은 이공계생인데 화공이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전공들은 뭐 기껏 한두 명 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조금 마이너한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 도급 순위 회사까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거는 지금 따지시는 거는 조금 금물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반기 공채까지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할 텐데 원태 씨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쌤들에게 점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원태 씨 혹시 상반기 계획 세우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적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 미리 제 경험들을 기본적인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고 회사에 맞춰서 또 쓰면서 동시에 면접 준비까지 함께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계획만 들어보면 합격할 것 같은데 쌤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민혁 쌤 어떻게 보시나요? 같이 방송하더니 아주 한윤 아나운서가 이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이제 방송 잘한다. 전 다 했습니다. 한윤 아나운서랑 같은 의견이에요. 계획은 좋은데 과연 이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주 단위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원태 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걱정 안 해요. 최현태 학생 건축공학이고 게다가 또 남자분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같은 건축공학인데 여성분들이나 또는 아시겠지만 건축학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건축학은 5년. 5년을 다니고 모집 요강에 거의 제외가 돼요. 그리고 건축학 전공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건축학개론에 보면 그 건축학이거든요. 공학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이 소화될 수 있는 시장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막중한 책임감을 저는 가지고 우리 최현태 학생이 구직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축공학 남성 엔지니어로서의 확실한 메리트가 있으니 좀 공격적으로 좀 잠 덜 자가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고 그 동기들 중에 여성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한두 명 있습니다. 전체 한 100명 돼요? 80? 한 50명 정도. 50명 중에 한두 명.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성 엔지니어 데리고 무엇은 왜 떨어졌나 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현장에서 만나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물리학과인데 학부 졸업했다라든지 또 여성분인데 공백기가 뭐 4년이 넘는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분명 구직 시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신다면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호 쌤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머리를 민 이유가 그때 뭐 때문에 미뤘다 그랬죠? 그때
아, 머리를 밀었었나요? 예, 한번 밀었어가지고 아. 예, 아, 사실 네. 방송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 예, 하반기 끝나고서 인적성이랑 NCS에 올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 예, 머리를 밀었는데 언제 깎은 거예요? 12월 초에 많이 깎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약간 퍼포먼스는 아니고 퍼포먼스는 아니고 근데 당황스럽게도 호반건설이 잡혔어요. 머리 밀자마자 다음날 공채가 떠가지고 면접을 이러고 왔어요. 그 양재동 진짜요? 역삼에 있는 호반건설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나 본 거 같아. 아, 저를요? 나 못 봤어요. 만화에서 본 거 같기도 하고. 지금 뭔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아, 이게 약간 본인 네. 스스로 다짐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은 그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다잡고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결국 지금 되게 이제 소프트한 것들, 뭐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능력들을 아예 싹 다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되게 직무 중심적이고 되게 하드 스킬 위주로 바꾸려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본인의 영역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도승처럼 머리도 깎았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공부 시간도 딱 정해서 우리가 알려드린 경험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공에 대한 정리, 기사 하나, 두 개 둘 다 정리하는 거랑 시공 인턴 하면서 했던 것들 정리하고 예, 그런 시간이 좀 먼저 선행돼서 아까처럼 뭐 호반건설처럼 바로 지원하게 될 때 지금처럼 자기소개서 가져가지 말고 최대한 이제 직무 중심적으로 작성을 해서 가져가고 여행 에피소드 최대한 낮추시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5시간. 예, 네, 최대한 뭐 타임 마취를 가지고 하든지 네. 아니, 호반건설은 면접 그냥 바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임원진 면접에서 어려웠어요 면접이?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했다고 그건 다 만족스럽다. 어제부터 네. 자기소개서 만족스럽고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끝나고 그 같이 본 면접자들이랑 나와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진짜요? 예, 오. 붙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경쟁자들이 된 거예요? 다른 분이? 그건 모르고? 예,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누가든- 학생의 관점하고 네. 면접자의 관점하고 그쵸.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면접 보고 나오면 제 학생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잘 봤어요 하는 친구 중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똑같아요 피드백이. 내 주변에 같이 봤던 친구들이 넌 될 것 같아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 떨어진 친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합격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이게 답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태 학생한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갖고 궁금한 거 하나만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원래 계속 제가 3일 동안 차별화된 거를 강조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들이밀었던 거는 사실 학벌에서 저의 그런 컴플렉스. 강박관념, 네. 예, 그것 때문에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과연 서류에 강탈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넣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민혁 쌤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태성 쌤이랑 또 진원 씨. 네, 진원 쌤이 그것도 한번 대답해 어떻게 주셨으면.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저는 뭐 사실 민혁 쌤이 걱정이 되거든요. 언급을 해주셨죠. 예. 태성 뭘 쌤은 물었던 거예요 지금? 그 지방 국립에 예. 대한 그거에 강점. 대한 거? 예. 학벌에 대한 예, 그것 그거는 오히려 강점이에요. 때문에. 예, 숨길 필요도 없고요. 그 당당하게 완전히 그 스펙만으로 무엇인가를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스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펙 때문에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스펙도 또한 아니에요. 괜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고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계획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한테 물었지만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네. 전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책 낼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책 내도 돼요. 책을 내셨다는 얘기도 있고. 다이어트 내려고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고 계획은 확실한데 배는 이래요. 배는 이래. 뭐냐 하면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준비 차근차근 잘하는 것 같아. 실행만 남았다. 몸을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고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달려라. 예,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원 쌤도 아마 비슷한 네, 잠깐 의견이실 짧게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자존감이 높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이제 성향에 대한 또는 성격에 대한 자존감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직무 이제 자격증도 2개가 있고 사실 전공도 3.8 정도면 나쁘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본인이 갖춘 거에 대한 자존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너무 상반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성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존감을 좀 전공까지 또는 직무 전문성까지 높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채용 충분히 가질 설명회 수 있어요. 강원대학교 나가죠. 저희 학교는 안 옵니다. 삼척 캠퍼스는 안 가요? 네. 다른 캠퍼스는 나가요? 춘천도 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요? 네. 내가 간 적이 있는데 내가 재직할 때. 예. 그거는 아마 안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통합해서 해서 같이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좋은 학교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학벌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그거는 좀 주관적인 인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세븐의 쌤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본인이 정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여기서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태 학생의 그간 컨설팅 받았던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실 뭐 방송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3일 동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민혁쌤께서 츤데레처럼 책을 하나 던져주고 가셨어요. 아, 정말. 예, 말도 없이 책만 딱 정말 던지실 분인데. 오다 주었다 이건가요? 명함도 줬잖아. 네, 명함까지 어. 그렇게 해서 취업이 보인다. 너무 진솔한 마음으로 3일 동안 임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친해져서 했었으면 아쉬웠을 법한 죄송합니다. 방송사고네요. 네. 또 방송사고라고. 또 친해졌으면은 조금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 친해지는데 어떻게 깊게 얘기해? 그러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선거시나요? 그래도, 좀 방송 시간이 긴 것 같았지만 또 짧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감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하나 좀 띄워볼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잘 계시지요? 저 지금 하던 대로 할게요. 그냥 반말로. 지금 TV 나와서 걱정 안 하는 척 하면서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달려서 내가 꼭 내가 번 돈으로 혼자 세계 일주 해서 그것만 자랑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첫 월급 받으면은 꼭 엄마 아빠 유럽 여행 보내주도록 내가 꼭 열심히 취업을 뽀개도록 할게.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쌤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태 씨의 선한 그런 느낌이 면접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쌤들 절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세 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국노총 강원도 춘천 영서 지역 지부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용평등 상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자로 가족, 사회, 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증 및 교육 이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고용평등 상담 및 행정 제반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175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2월 2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고용평등 상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베스타이 NC입니다. 대전 서구에 소재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체로 현재 건축설비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 무관, 경력 3년 이상자로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 시공, 현장 공무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건축 설비 관련학과 졸업자나 건축 설비 기사나 소방 설비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로 면접 후 결정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방문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건축설비 기술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우대사항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슬기쌤 제가 듣기로는 또 몸이 안 좋다고 좀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 되게 수척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살이 진짜요? 많이 빠졌나? 약간 근데 진짜 딱 아팠다가 네. 좀 괜찮아진 사람처럼 감기에 조금 한 달 정도 넘게 걸렸어가지고 오래 네, 갔네요. 계속 지금은 괜찮아지시나요? 네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기를 떨쳐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가습기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떨쳐내는지 아셨으면 한 달 동안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귀찮아서 가습기를 안 틀고 잤다. 그래서 계속 건조해서. 네, 목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렇죠. 요즘 또 뭐 미세먼지에다가 맞아요. 네.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호흡기 좀 무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는
건강하죠? 네, 저는 너무 건강하고요. 저는 마침 집에 가습기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가습기가 중요하군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네. 양쪽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오늘부터 하나 또 들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슬기쌤이 오랜만에 건강하신 몸으로 나와주셨으니까 바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1986년 창립 이래로 33년간 자연주의 화장품의 미용 제품을 제조, 판매하며 전 세계로 수출하는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전문 기업 웰코스입니다. 네, 33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선두를 해온 기업이라면은 여기 유진 씨나 세미 씨도 좀 알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 웰코스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웰코스는 국내 최초로 헤어 스트레이트 크림과 코팩을 출시하여 업계의 새로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었는데요. 30년간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연 원료인 특히 과일 성분을 이용한 제품을 연구, 개발해 와서 국내 대표 브랜드로는 과일나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저온 착즙 과정으로 과일의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여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인 후르디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과일나라에서 나오는 제품, 바디 로션 이런 게 정말 과일 냄새, 과일 향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애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무슨 반창고 크림인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보카도 크림으로 이렇게 네, 해갖고. 아보카도 맞죠? 크림이 이거는 네.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써보셨나요? 제가 은근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화장을 하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외 사업 분야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코스의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 번째는 브랜드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과일나라나 또는 후르디아 같은 그런 화장품의 미용 분야의 브랜드를 80여 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ODM과 OEM 사업으로 고객사인 유한양행, 토니모리, 그리고 LG 생활건강 등의 국내 기업들의 제품의 개발 및 연구,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사업 분야로 일본 및 동남아, 미주 시장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의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웰코스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웰코스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 디자인, 그리고 투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일찍부터 연구와 투자가 곧 경쟁력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청정 지역인 춘천에 연구소를 개소해서 트렌드 분석과 고객 니즈 파악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신기술, 고기능 제품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또한 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과 굿 디자인 어워드 조달 정장 수상, 그리고 IF 디자인 어워드 2017년 본상 수상으로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용기의 우수성까지 인정받은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또 매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매출액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480억이고요. 당기순이익 8억이며 그리고 직원 수는 약 250명입니다. 네, 매출액이 480억으로 굉장히 액수가 있고요. 우수한 매출로 해외에서 정말 선전을 하고 있는데 33년의 역사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연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웰코스의 히스토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현대화장품 공업사로 설립된 웰코스는 87년에 국내 업계 최초로 헤어 스트레이트 크림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94년에는 기초 화장품 브랜드인 과일나라를 발매를 합니다. 또 95년에는 현대화장품 공업사였던 웰코스가 주식회사 현대화장품으로 법인 전환을 하고요. 1996년 국내 업계 최초로 코 전용팩 제품을 출시한 뒤에 2002년이 되자 지금의 사명인 주식회사 웰코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홈쇼핑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500만 불 수출혜탑을 수상을 했고요. 1년 뒤인 2014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 대형 유통 채널인 CVS 파머시에 브랜드 후르디아를 입점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지난해인 2018년에는 제54회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로 더욱 뻗어나가고 있는 화장품 전문 기업 주식회사 웰코스의 연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웰코스의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저희가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과일나라의 바디케어 제품이 중국의 왓슨스 800여 개의 매장에서 입점 2주 만에 완판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인정받은 후에 국내 시장으로 역진입하게 된 후루디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입점한 지 2주 만에 완판될 정도면 인기가 정말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브랜드인데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다시 국내로 역진입한 사례도 흔치 않은 경우라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후루디아가 2017년에 미국의 대표 드럭스토어인 CVS 파머시의 2,100여 개의 매장에 입점을 한 후에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본,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10개국으로 진출을 하면서요. 해외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 코리안 코스메틱 존의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슬기쌤이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취준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연봉이 아닐까요?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웰코스 채용 공고의 아래 하단 부분에 연봉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졸 초임 기준으로 연봉은 3,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명시가 된 기업이 나왔고 네. 3,150만 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럼 저희가 복지도 괜찮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로는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경조금 및 경조휴가 제공과 그리고 등산, 축구 등의 스포츠 문화 동아리 지원이 있고요. 또 휴양시설 제공, 우수사원과 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복지가 제공이 됩니다. 네, 복지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탄탄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채용 전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웰코스는 2019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공개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유통 영업, ODM 영업, 해외 영업, 구매 개발, 웹디자인 6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직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또 24일 자정까지 채용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소입니다. 네. 채용 전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채용 부문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마케팅 전략팀인데요. 신입과 경력을 모두 모집을 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통계학의 전공자, 동종업계 유경험자, 유통 및 영업관리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영업팀인데요. 신입을 모집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 가능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ODM 영업인데요. 신입과 경력을 모두 모집하고 있고요. 역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제형 연구 경험과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영업팀인데요. 신입과 경력 모두 모집하고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와 영어 능통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개발팀입니다. 신입을 모집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만 지원할 수 있고 산업공학, 디자인 계열 전공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마지막 웹디자인 팀인데요. 신입과 경력 모두 모집하고 있고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 또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 가능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각 디자인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이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게 필수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부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채용 절차를 슬기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뭐 크게 단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도움이 될 만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기소개서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영업이랑 마케팅 직무의 경우에는 업계 트렌드 및 웰코스의 주요 유통 채널이 드럭스토어인 만큼 그것에 관한 분석과 시장성, 그리고 중소화장품 기업의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웹디자인 직무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이므로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슬기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웰코스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에서 33년이라는 긴 역사를 보유하여서 화장품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기업입니다. 특히 여성의 보건휴가 등의 여직원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코스메틱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인문, 상경, 사회, 예체능 계열의 여성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기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은 이 주식회사 웰코스 지원을 하실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K-뷰티가 현재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또 유럽 쪽에서도 계속 K-뷰티를 찾고 있는 걸 보면 이 웰코스라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 쪽에 관심이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이라면 24일까지 꼭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회사 웰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금요일 맞아서 금요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벤져스 특집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현대차 그 공채 폐지에 대해서 네.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코너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